안녕하세요. 셀즈모닝TV 용쌤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6번째 권위의 법칙 실전 적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권위의 법칙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 사람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맛집이라고 알려진 식당을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지고 이제 맛집이라는 소문이 나면요, 이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맛집은 웨이팅 하는데도 며칠을 기다리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맛집을 가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이 몰리지? 그러니까 이제 맛은 있는데 너무 기대가 컸던 거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 세일즈 딜러 분들을 한번 보세요. 평소에 자동차를 고객한테 많이 파시는 분은 물론 이제 노력을 하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보험이나 금융 세일즈도 마찬가지예요. 잘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상담을 받고 가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권위의 법칙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그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심리가 이제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 전문성과 권위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 잘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게 전문 지식일 수도 있고요. 학위, 라이센스, 노하우, 능력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똑같은 능력인데 어떤 사람은 저분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권위의 법칙을 잘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직접 권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전문 지식이 있다. 그 다음에 권위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역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제 자기 자랑에 이제 폐해가 있는 거고요. 그건 진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방법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전문성과 실력을 대신 이야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실력, 전문성을 얘기해 주면 좋은데 이게 쉽지는 않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전략을 가지고. 자, 그러면 책에서 이런 깜짝 놀랄 사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제3자라는 사람을 내가 돈 주고 사서 나를 칭찬한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누군가 돈을 받고 나를 칭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도 반감이 적다는 겁니다. 그게 심리학에서는 근본 귀인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일에 내가 전문성이 있고 실력이 있다는 게 사실이면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회사가 제품을 광고하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돈 주고 뭔가 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에 사람들이 집중한다는 거, 이거 포인트입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다음은 사례 실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이거는 아주 유명한 사례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이 접수사원이 있어요. 전화를 받는 이 접수사원들이 멘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임대를 하든 아니면 이제 부동산을 매수를 하건 매도를 하든지 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이 담당자를 그냥 연결해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컸다는 이런 결과값이 있죠. 자, 이걸 예를 한번 들어서 각색을 한번 해봤어요.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고객님 임대하시려고요? 그럼 용쌤 팀장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용 팀장은 이 지역에서 임대중개만 15년간 하고 계시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면 훨씬 더 계약의 성사율도 높고 좋은 퍼포먼스가 났다고 하는 얘기죠. 실전 적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접 마이크를 잡고요. 자신을 소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제3자가 나를 청중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경력, 전문성,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다.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책에서 추천사를 쓰는 것도 이런 것들이 적용된 거고요. 강의시 내가 직접 이렇게 나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좀 기가 막히게 잘 포장해서 소개하는 게 그 강의 효과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또 당사자를 인사시킬 때도 직접 인사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 이분이 이런 커리어를 갖고 있고 이런 데에서 뛰어나신 분이라고 소개시켜 주는 게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다른 고객분이 한 분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전화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효과가 적다는 거예요. 자, 기왕사 어렵게 소개를 받았는데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개해 주신 분이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니면 만나서 나를 좋게 알려줄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내가 알아서 풀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소개해 주시는 분이 내가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실력이 좋고 그 다음에 인성도 좋고 하여튼 도움되는 사람이다라고 한마디 거들어주고 잘 얘기해주는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작은 메모지에다 적어서 이렇게 좀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훨씬 이제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능력과 경쟁력을 신뢰하는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내가 얼마나 도움되는 사람인지를 알리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이제 키맨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에서 이 키맨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더 많은 성장과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꾸준히 노력해서 나를 응원하시는 분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게 또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전 적용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가 나를 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차선책을 써야 됩니다. 차선책은 쭉 이렇게 소구하는 건데 책에서는 이제 병원 실험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의사 얘기를 많이 잘 듣지만 간호사를 포함한 나머지 의료진의 얘기를 의사보다는 좀 덜 듣는 경향이 있어요. 한 병원에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진료가 끝나고 나서 이 다른 병원 의료진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어요. 뭐 재활 치료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치료 행위가 있는데 이 환자들이 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가만 봤더니 그 병원에는 이 의료진들에 대한 어떠한 프로필이나 알리는 내용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벽면에 붙여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수료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격증 여러 가지 커리어에 대한 얘기들을 붙여놨더니 환자들이 치료를 응하는 태도가 완전히 개선됐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프로필을 전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진짜 노력해서 만들어냈던 결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크고 작은 결과들이. 그 학위, 수료증, 자격증, 성과 기록 등을 내가 표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그죠? 나를 알리는 것들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를 하고 있다면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프로필을 잘 전시하는 것 자체가 권위의 법칙이 잘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참 웃기고 슬픈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한번 보세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누가 잘 안 건드려요. 물론 이제 친구들을 괴롭히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 친구가 있어요. 부모님이 직업과 재력이 좋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실 그 친구도 대단해 보이는 것도 사실 권위 법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웃긴 얘기지만 사실은 비싼 외제차를 선호하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차는 자기 만족에서 사는 거지만 비싼 외제차를 타면은 사람이 달리 보이는 그런 감정들이 서로가 있어요. 그래서 타는 사람들도 그런 차를 이용하는 게 또 나름 하차감이라는 것 때문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권위 법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비즈니스맨,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비싼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옷을 사실 잘 차려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고객들이 뭐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냥 저는 편하게 입을래요. 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비즈니스맨답지 않게 입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만의 착각입니다. 그죠? 이 권위의 법칙도 역시
이 보이는 것, 옷차림에도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팁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손님이 줄 서는 집에만 또 손님이 몰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궤도에 올랐어요. 그래서 권위의 법칙이 적용이 돼가지고 뭔가 이게 프로세스가 계속 시스템이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든지 좀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고민되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자, 무조건 내가 잘 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혹시 이런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주변 지인이나 주변 내 고객분들한테 너무 힘들다 그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망하는 초고속 지름길입니다. 내가 일이 힘들다 그래도요, 힘들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든 사람을 도와줄 것 같죠? 도와주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한테 뭔가를 준비를 하고 의뢰하죠. 힘든 사람한테는 절대 안 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죠. 이거 역시 권위의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내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상상을 하고요. 그렇게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나요? 자, 도움 많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